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나는 현재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만일 내가 느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기쁜 얼굴은 단 하나도 없을 것이다. 나는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이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죽거나 아니면 내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좋아지거나 해야 한다. 이 글은 에이브러함 링컨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동안 자신의 심경에 대해 쓴 글입니다. 링컨은 반평생 동안 우울증을 앓았다고 하죠. 이렇듯 우울증은 매우 고통스러운 병이라고 합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스스로 몸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고 모든 사고의 기능과 신체의 기능이 마치 모터가 꺼진 듯 멈춘 상태. 이러한 우울증의 고통에 대해 영국의 저명한 과학자 루이스 월퍼스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경험이었다. 아내가 암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보다도 더 괴로웠다. 아내의 죽음보다 우울증이 더 고통스러웠다고 인정하는 것은 좀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은 진실이었다. 우울증은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그 고통을 짐작하기도 힘들 정도의 극한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넣기에 루이스 월퍼스도 부끄럽지만 그것은 아내가 암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보다도 더 괴로웠던 경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겠죠. 이렇듯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멋있는 사람일지라도 우울증이 걸릴 수 있고 그게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다고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울감을 개인적인 성격의 문제나 의지의 문제로 돌려버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우울증은 분명 치료될 수 있으며 그 지옥 같은 어둠의 끝은 반드시 있다고 말하는 정신분석 전문의 김혜남, 정신의학 전문의 박종석이 공동 집필한 책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 준비했습니다. 펴낸 곳은 포르체입니다. 우울은 우리 삶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얼굴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저자의 프롤로그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아주 사소한 일에도 우울해질 때가 있다. 친구가 서운한 말을 했을 때, 첫눈 오는 날 만날 사람이 없을 때 우리에게 우울이 찾아온다. 그리고 제법 심각한 일에서도 우리는 우울을 느낀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랑했던 사람이 떠났을 때, 가스와 수도가 모두 끊긴 집에서 텅 빈 지갑을 바라볼 때도 우울하다. 또한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우울감을 경험한다.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자신의 한계를 느꼈을 때. 그러나 이런 우울은 인생을 살면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좌절에 직면했을 때 이를 내적으로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우울은 고통스럽지만 정상적인 우울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거나 상황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그때의 우울감도 사라진다.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두고 정성껏 어루만져 주어야 할 우울은 이보다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오래 앓는 우울이다. 우울하다는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과 자신의 인생에서 희망이 사라져버린 듯한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우울. 이를 두고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한다. 우울증은 세계보건기구가 선정한 인류를 괴롭히는 무서운 질병 10가지 중에 4번째를 차지한다. 게다가 우울증은 전체 인구의 5명 중 1명이 걸릴 수 있을 정도로 만연해 있는 질병이다. 때문에 누구든지 그 1명에 속할 수 있다.
우울증은 단지 우울감만을 느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자신과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부정적 사고의 특성을 보인다. 막연한 죄책감과 자신이 죄를 저질렀다는 죄악망상을 보이기도 하고, 무가치감이나 자신은 가난하고 모든 것에서 실패했으며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빈곤망상을 보이기도 한다. 때로는 죽을 병에 걸렸다는 신체적 망상을 보이기도 한다. 더군다나 우울증은 화병, 산후우울증, 고산병, 계절성 우울증, 중년기 우울증, 주부우울증, 가면성 우울증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때문에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제 아무리 심각한 우울증이라고 그래봤자 병일 뿐이다. 증세는 심각하지만 빠른 진단과 바른 치료만 이루어진다면 결국 회복이 되며 완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폐암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 것처럼 마음의 독감인 우울증도 감추거나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지금은 죽을 것 같이 괴로워도 이 우울증은 반드시 좋아질 것이고 다시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는 막연한 바람이나 위로가 아닌 의학적으로 증명된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울증은 오랫동안 우리 곁에 머문다. 그동안의 극심한 개인의 고통은 심리적, 사회적 합병증을 부리게 된다. 그 중에서도 자살의 위험성은 특히나 심각하다. 우울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그리고 이 터널의 끝에는 밝은 빛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희망의 끝만 놓지 않으면 그날은 반드시 온다. 삶의 어느 순간에 우울과 만나게 되면 당황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당당하게 인사해야 한다. 그래야 우울과 건강하게 이별할 수 있다. 네, 이 책에는 현대인들 대부분이 겪는 가벼운 우울감 외에도 조울증, 허언증, 강박증, 섭식 장애 등 수많은 증상들에 대한 이해와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요즘 많은 이들이 겪고 있다는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울증. 물은 흐르던 길로 계속 흐르려는 속성이 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이렇게 모인 물의 힘은 땅을 파서 물길을 만든다. 이 물길이 한 곳으로 흘러들면서 개울이 되고 강이 된다. 이렇게 강줄기가 형성되면 다음 물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이미 난 강줄기를 따라 흐른다. 한번 정해진 강의 흐름을 바꾸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사고도 꼭 이 물길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사고도 흐름이다. 어떤 자극이 우리의 뇌를 자극하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는 그 자극에 대한 연상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의식, 무의식적으로 쌓인 경험은 그 방향을 결정짓는 일종의 저장 창고가 된다. 즉, 살아오면서 반복적으로 쌓였던 경험은 우리가 세상과 사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된다. 다행히도 긍정적이고 따뜻하게 세상과 자신을 이해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어떠한 자극이 왔을 때 사고의 연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크고 작은 상처와 고통으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을 일련의 부정적인 법칙에 따라 해석하고 인지하게 된다. 희망 없고 무기력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처럼 현재도 그렇게 되리라 미리 예측하고 판단해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세상과 미래는 어둡고 우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으며 이 비관적이고 희망 없는 세상에서 그는 고통스러웠던 어린 시절처럼 무기력하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
우울한 사람들은 세상을 재는 자를 두 개 가지고 있다. 하나는 탄력성과 신축성이 있어서 마음 먹기에 따라 사물을 넉넉하게 잴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쇠막대기로 되어 있는데 눈금도 아주 촘촘해서 그것으로 사물을 재기에는 아주 피곤하다. 그들은 타인을 평가할 때는 신축성 있는 자를 꺼내든다. 그리고 남들의 실수에는 너그럽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쇠막대기 자를 꺼내들고서는 꼼꼼하고 냉철하게 판단한다. 그리곤 나는 역시 안 돼. 라고 결론 짓는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일은 의미를 크게 확대하고 긍정적인 일은 의미를 축소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외에도 우울한 사람들은 한두 가지 경험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특성이 있다. 또한 충분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추측하고 단정하는 오류를 한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우리의 내적 세계의 방식에 따른다.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나 다른 중요한 사람과 관계했던 방식은 이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틀을 만든다. 우울한 과거는 사고의 흐름을 계속 우울한 방향으로 실어 나른다. 그리고 이렇게 흘러간 우리의 사고 과정은 작은 일에도 현실이 비관적이고 우울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하게끔 만드는 주범이 된다. 흔한 예로 컵에 물이 반이 담겨 있을 때 긍정적인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아껴 먹어야지 하고 반기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어떡하지? 아, 큰일이다 라며 걱정에 빠져들게 된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준다. 감정이 생각의 방향을 결정짓고 다시 사고의 흐름이 우리의 감정을 강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지나가 버린 어릴 때의 경험은 바꿀 수도 없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분명 아니오다. 물론 누구도 과거는 되돌릴 수 없다. 우리가 슬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다고 현재나 미래까지 슬퍼야 한다는 법은 없다. 단지 우리의 무의식이 자꾸만 슬프고 험난한 길을 찾아 헤매는 것뿐이다. 우리가 무슨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면 반복되는 생각과 행동이 고리를 끊을 수 있다. 과거는 과거로 돌려주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다. 즉, 고통스럽던 기억으로 덮여 묻혀 있던 참된 자기를 찾아 그 자기에게 밝은 햇빛과 맑은 공기를 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있으면 세상에 대한 희망 역시 간직할 수 있다. 여기에 도달하는 첫걸음은 긍정성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느끼려 한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측면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을 보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비록 세상에는 힘들고 실망스러운 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선과 행복을 향해 나아가리라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바로 긍정성이다. 쇼펜하우어는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사물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다 라고 했다. 또한 그는 우울한 사람은 비극을, 다혈질의 사람은 희극을, 침착한 사람은 무의미한 것만을 본다 라고 말했다. 사실 우리는 자신만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본다. 안경의 색이 어두울 때 세상은 전부 어둡고 칙칙하게 보일 것이며
안경의 색이 분홍빛이면 세상은 분홍색으로 보일 것이다. 이 안경의 색은 바로 우리의 감정 상태나 사고방식을 나타낸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은 나를 둘러싼 세상을 아름다운 분홍빛으로 물들이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 삶을 변화시키는 15분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